경상도 영주의 한 작은 마을, 천둥이 치는 밤 하늘 아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는 후일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설계자가 될 정도전의 시작입니다. 1342년 아버지 정운경의 서자로 태어난 정도전은 태생부터 역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고려시대 문화시중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랐으나 가문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얼이라는 신분적 한계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정도전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범상치 않다. 마을 어른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남다르고 한 번 들은 것은 결코 잊지 않는 총명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독 추웠던 겨울, 9살이 된 정도전은 스승을 찾아 고개를 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큰 뜻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350년대 성균관의 뜰에 서 있는 소년 정도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이색의 문화생이 되어 성리학을 배웁니다. 이색은 중국에서 신유학의 정수를 배워온 인물로 정도전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줍니다. 정몽주와 같은 뛰어난 동문들 사이에서도 정도전의 재능은 빛을 발합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는 그의 창가에는 언제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성인의 도를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성리학의 핵심 질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정도전의 고뇌가 깊어갑니다.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그는 성리학을 통해 혼란한 사회를 바로 세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더 썩어가는 고려의 현실이 안타깝게 비쳤습니다. 1362년 20살의 정도전이 과거에 급제합니다. 공민왕 시대 개혁의 바람이 불던 때였습니다. 젊은 관리로서 첫 발을 내디딘 정도전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충격을 받습니다. 권문세족들의 부패한 모습은 그의 가슴에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한밤중 그가 쓴 시에는 이미 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의 관직 생활은 성리학적 이상과 현실 정치 사이의 줄타기였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개혁 의지는 그를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습니다. 마침내 1375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인임 일파와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그는 유배형을 선고받습니다. 춥고 황량한 전라도 나주로 끌려가는 정도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 빛나던 관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손에는 쇠사슬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민초들의 삶을 직접 목격합니다. 백성의 고통이 이토록 깊은데 위정자들은 안일함에 빠져 있구나. 황폐한 농토와 굶주린 농민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배 생활 10년 정도전은 밤마다 촛불 아래 앉아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이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의 작은 초가에서 그는 조선경국전의 기본 구상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상 국가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관리들은 청렴결백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 부패한 권문세족이 아닌 유능한 선비들이 나라를 이끄는 세상. 그가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꿈을 현실로 만들리라. 쓰러져가는 고려를 바라보며 정도전은 다짐합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생의 실상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는 더욱 현실적인 개혁안을 구상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사상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1383년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머리카락에 서리를 내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고려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고 권력의 중심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있었습니다.
함흥에서 세력을 키워온 무장 이성계. 정도전은 그에게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봅니다.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로구나.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계의 군사력과 정도전의 정치 이념이 만나는 순간 고려의 운명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료가 됩니다. 그의 정치적 지략과 학문적 소양은 이성계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이면 둘은 촛불 앞에 앉아 나라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이성계의 질문에 정도전은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설명하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의 신뢰는 깊어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도전의 유명한 말입니다. 10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그는 더 큰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기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도전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용기를 모았습니다. 꿈꾸던 이상국가를 현실로 만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혼이 내리는 압록강 변 위화도에 집결한 군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1388년 고려의 운명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동정벌을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는 갑작스럽게 회군을 명령합니다. 군사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지만 이성계의 결단에는 이미 확고한 명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정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본 정치의 근본 원칙입니다. 이성계의 귓가에 정도전의 조언이 맴돕니다. 위화도 회군, 이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정도전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계에게 고려 왕조 교체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1000명이 이미 고려를 떠났으며 새로운 통치자를 기다린다는 논리였습니다. 회군 후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 세력은 급속도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핵심 참모로 부상하며 개혁 정치의 청사진을 그려나갑니다. 그의 방에는 밤늦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 세상을 향한 구상으로 그의 밤은 항상 짧았습니다. 권문세족의 횡포가 백성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도전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토지개혁이 추진됩니다. 권문세족들의 불법적인 토지를 몰수하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만 이미 권력에 추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경의 한 사찰, 무더운 여름날 승려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도전은 불교 세력에 대한 견제도 강화합니다. 사찰의 토지와 노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사원 경제에 대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고려시대 내내 특권을 누려온 불교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편 정도전은 성리학을 새로운 국가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성균관에 모인 유학자들 앞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성리학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하늘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가 하나로 통하는 학문, 이것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연설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합니다. 1389년 겨울의 어느 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밀담을 나눕니다. 촛불 아래 드리운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고려는 이미 1000명을 잃었습니다. 정도전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이성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왕조 교체라는 엄청난 결단을 앞두고 그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새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성계의 질문에 정도전은 준비된 대답을 내놓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민본 정치와 성리학적 도덕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리는 능력과 덕망에 따라 선발하고 토지는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의 대답에 이성계는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392년 7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려 공양왕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의 태조로 즉위합니다. 즉위식 날 궁궐들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많은 신하들이 모인 가운데 정도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새로운 나라가 마침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태조 이성계의 물음에 정도전은 단호하게 답합니다. 조선이 좋겠습니다. 기자 조선의 역사를 계승하고 아침의 신선함과 같은 새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조선이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 나라의 모든 제도와 체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직후 정도전은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태조의 막내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추천합니다. 어린 세자를 세워 신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후에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실수가 됩니다. 건국 공신인 이방원은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합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의 한방 정도전은 밤을 새워가며 조선경국전을 집필합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에 들이우는 그림자가 벽에 일렁입니다. 이 책에는 조선의 모든 통치체제가 상세히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 지방행정의 체계, 군사제도, 경제정책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육조가 직접 국정을 운영하고 의정부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도전이 설계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신권 중심의 육조 직계제였습니다. 이는 왕권을 견제하고 신하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이방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편 정도전은 경제문감을 통해 토지제도와 경제정책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토지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과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수조건만 지급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1394년 정도전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한양으로의 천도입니다. 그는 풍수지리와 국방을 고려하여 새로운 수도를 설계합니다. 한양은 북쪽으로 북한산이 있고 남쪽으로 한강이 흐릅니다.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궁궐과 도성이 설계되고 건설이 시작됩니다. 한양 건설 현장, 수많은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정도전은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상적인 수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완벽한 배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구역 설정, 백성들의 생활을 고려한 시장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전은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훈련장에 모인 군사들 앞에서 그는 연설합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우리는 명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는 요동정벌론을 주창하며 정예 군사력 양성에 힘썼습니다. 이는 명나라에 대한 강경 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은 거의 모든 국정 운영을 주도합니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법전 편찬, 관리 선발, 외교 정책, 군사제도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의 사상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선은 정도전의 머릿속에서 태어나 그의 손에 의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선 정도전의 주변에는 점차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이방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원은 정도전이 설계한 신권 중심의 정치체제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신권과 왕권의 균형이 무너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정도전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력한 왕권만이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 철학은 근본적으로 달랐고, 이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는 정도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1394년 말 한양의 궁궐 건설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의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이토록 어려울 줄이야. 그의 한숨이 방 안에 무겁게 퍼집니다. 조선 건국 이후 2년 그는 쉴 틈 없이 새 나라의 제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건설 현장, 수천 명의 인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합니다. 정도전은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곳이 500년 왕조의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함께 있던 관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궁궐의 배치부터 각 건물의 용도까지 모든 것은 정도전의 구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도성도 그의 지휘 아래 착실히 건설됩니다. 백악산, 낙산, 목멱산, 인왕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도성이 들어서는 모습은 그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북쪽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경복궁을, 남쪽에는 백성의 삶의 터전인 시장을 배치합니다. 풍수지리와 실용성을 모두 고려한 그의 계획이 하나둘 실현되어 갑니다.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정도전의 말이 곧 나의 뜻이다. 태조의 이런 태도는 다른 신하들, 특히 이방원의 불만을 키웁니다. 궁궐의 한 구석, 이방원은 측근들과 밀담을 나눕니다. 정도전이 너무 큰 권력을 쥐고 있다. 이는 위험한 일이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1395년 초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의 완성본을 태조에게 바칩니다. 이 책은 조선의 통치체제를 완벽하게 설계한 국가 청사진이었습니다. 전하, 이 책에 담긴 원칙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은 평안하고 나라는 강성할 것입니다. 태조는 감탄하며 책을 받아듭니다. 그러나 옆에 서 있던 이방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선경국전의 핵심은 육조 직계제였습니다. 이는 육조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을 받는 체제로 의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하들이 견제하지 않는 왕권은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주장은 강력한 왕권을 지향하는 이방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또한 정도전은 경제문감을 통해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토지는 국가의 근본입니다.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관리들에게 토지 수조권만 지급하고 사망 후에는 국가에 반환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조치였습니다. 1395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정도전은 휴식 없이 일합니다. 그는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몰두합니다. 성균관에 모인 유학자들 앞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연설합니다. 성리학은 개인의 수양뿐 아니라 국가 통치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불교에 대한 견제도 강화합니다. 사찰의 경제력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사원의 토지와 노비가 대폭 축소됩니다. 고려시대 내내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불교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1395년 가을, 정도전은 또 다른 중요한 과제에 착수합니다. 바로 군사제도의 개혁입니다. 훈련장에 모인 군사들 앞에서 그는 연설합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가 평안합니다. 우리는 명나라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는 요동정벌론을 주창하며 정예 군사력 양성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의 강경한 대명 정책은 이방원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명나라와 대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방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외교 정책의 차이로도 더욱 깊어갔습니다. 한편 태조 이성계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궁궐 내 태조의 침소, 어이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정도전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세자 이방석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 합니다. 세자께서 국정을 직접 배우셔야 합니다. 이는 나라의 장래를 위한 일입니다. 그의 계획에 이방원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1396년 초 정도전은 사병혁파를 주장합니다. 이는 건국 공신들이 가진 사병을 해체하여 국가의 군사력을 일원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병은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군사는 국가에 속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일견타당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방원을 비롯한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방원은 강력히 반발합니다. 우리의 사병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이를 해체하는 것은 공신들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고 조정은 점차 두 세력으로 나뉘어 갑니다. 1397년 가을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이는 명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이자 군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요동은 본래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이를 되찾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라 병력이 모집되고 군비가 확충됩니다. 이방원은 이를 위험한 도박으로 여깁니다. 요동정벌은 무모한 시도입니다. 명나라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그의 우려는 많은 신하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자신의 계획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면 강대국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1398년 초 정도전과 이방원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정도전은 측근들과의 비밀회의에서 이방원 제거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방원은 우리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 남은 심효생 등이 동참합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계획은 곧 이방원의 귀에 들어갑니다. 정도전이 나를 해하려 한다. 이방원은 즉시 자신의 측근들을 소집하여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제 두 사람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자신의 계획이 누설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탄탄하다고 믿었습니다. 태조의 신임을 받고 있는 한 이방원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이었습니다. 1398년 7월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위한 최종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이방원을 견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군대가 움직이면 이방원도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선제 공격을 계획합니다. 정도전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숙번, 이천우 등 그의 측근들이 적극적으로 계획에 가담합니다. 그들은 정도전이 역모를 꾀한다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정도전은 자신의 관저에서 문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이상 국가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몇 년만 더 있으면 우리의 개혁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는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더 이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의 칼날이 이미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가 꿈꾸던 이상국가는 곧 피로 물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주변에는 점차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측근들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방원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원도 결국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양의 밤거리, 이방원의 측근들이 은밀히 모여듭니다. 그들은 정도전 제거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숙번의 말에 이방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5일 밤 정도전은 자신의 서재에서 마지막 촛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계한 조선의 미래를 그려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방원의 칼이 정도전의 목을 겨누고 있었고 그가 꿈꾸던 이상국가는 피로 물들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잔인합니다. 가장 순수한 이상을 품은 자가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도전의 삶은 이러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1398년 8월 26일 한양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날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날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정도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기상하여 관복을 갖춰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57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초지일관 강렬했습니다. 오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써야겠어. 아내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집을 나섭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푸른 하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도전은 궁궐로 향하는 길에 잠시 한양도성을 둘러봅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활기가 넘치고 백성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시간 이방원의 저택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그의 측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숙번, 이천우를 비롯한 무장들의 얼굴은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정도전의 역모를 막아야 합니다. 나라와 왕실을 위한 일입니다. 이방원의 단호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이방원은 측근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립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석도.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그의 목소리가 다시 단호해집니다. 이방석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그는 정도전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그의 명령에 모두가 엄숙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전 정도전은 궁궐에서 여러 관료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요동정벌을 위한 최종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명나라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에 일부 신하들은 동의하지만 일부는 우려를 표합니다.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점심시간 정도전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시선이 궁궐 너머 북악산에 머뭅니다. 저 산처럼 굳건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꿈이었지. 그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집니다. 이때 한 신하가 급히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이방원 대감이 무장한 채 궁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도전의 눈썹이 살짝 움찔합니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고 답합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을 것이오. 이방원 대감이 그런 무례를 범할 리 없소. 그의 말과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경계해온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일까요? 오후 궁궐 안팎은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정도전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상황을 살피라고 지시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와 그의 무장부대는 먼저 정도전의 측근인 남은의 집을 습격합니다. 남은은 불의의 습격에 대항할 틈도 없이 살해당합니다. 이어서 심효생의 집으로 향한 그들은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도전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정도전은 여전히 궁궐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측근들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그는 마침내 귀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소. 내일 다시 논의합시다. 그의 말에 신하들이 예를 갖춰 인사합니다. 정도전이 궁궐을 나서는 순간 그의 앞에 이방원과 무장한 부대가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방원 대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의 질문에 이방원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정도전, 너의 역모를 이미 알고 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다. 정도전은 순간 당혹감을 느끼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습니다. 역모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의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이방원의 손짓이 떨어집니다. 순식간에 칼날이 정도전을 향해 날아옵니다. 정도전은 저항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체념이 교차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의 마지막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7년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꿈꾸던 이상국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이방원은 정도전의 시신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의 꿈은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내가 꿈꾸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겠다.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도전의 죽음은 순식간에 한양 전체에 알려집니다. 그의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졌고 아무도 감히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가족들도 삼쪽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열정을 바쳐 세운 나라에서 그의 이름은 역적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방원은 정도전 제거 후 곧바로 세자 이방석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방석의 형인 이방범까지 함께 제거합니다. 이는 정도전 세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역사상 첫 번째 피해 권력 투쟁인 제1차 왕자의 난이 끝을 맺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조 이성계는 이 모든 사태를 전해 듣고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역모를 꾀했으니 이를 막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의 선언으로 정도전은 공식적인 역적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의 모든 저서와 업적은 부정됩니다.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 그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책들은 모두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정치체제 중 일부는 유지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철저히 지워졌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조선 초기의 역사는 이방원과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다시 쓰여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방원은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그는 정도전이 주장했던 신권 중심의 육조 직계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왕권 중심의 의정부 서사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정도전의 정치 철학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태종은 정도전이 설계한 많은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조선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기까지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은 그를 간사한 신하, 역신으로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성리학을 중시했던 살인파조차 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광조, 이이와 같은 대학자들도 그의 개혁 정신은 인정하면서도 왕권 약화를 초래했다며 경계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정도전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됩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그의 자주적 외교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채호와 같은 학자들은 그를 조선의 건국 이념을 제시한 실학자로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적으로는 역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정도전에 대한 본격적인 복권 논의가 시작됩니다. 2004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식적인 복권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로 재조명되었고 그의 민본주의와 개혁 사상이 높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드라마 정도전이 방영되면서 대중적으로도 크게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헌법 설계자, 사상으로 세운 나라의 창건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도전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조선 500년의 기틀을 설계한 천재 정치가 이상국가를 구현하려 했던 선구자, 민본주의와 실학정신을 실현하려 했던 사상가로 칭송받습니다. 또한 자주 외교를 추구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지도자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권력욕에 사로잡혀 현실 감각이 부족했던 정치인, 왕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킨 인물, 요동정벌론과 같은 무모한 정책을 추진한 지도자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상주의의 독선성과 정적 제거의 잔혹성도 지적됩니다. 정도전의 생애는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 명분과 권력의 충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개혁가의 한계와 권력 투쟁의 냉혹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그의 삶은 승자에 의해 기록되고 평가되었습니다. 왕조의 이상을 꿈꾼 사상가가 권력의 현실에 짓밟힌 아이러니, 그것이 바로 정도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그의 평가가 21세기까지 이어지며 변화하는 것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역사적 인물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도전의 삶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양의 어느 조용한 거리, 정도전이 살았던 자리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계한 도시의 골격은 오늘날까지 남아 서울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이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